지금 노조 위원장님하고요, 전직 고한석 위원장님하고 정준영 두 분 좀 잠깐 나오시고요. 고한석 전 지부장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YTN을 그 매각 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PPT 하나 띄워주시죠. YTN 최대 출자자 변경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어요. 여기 지금 10가지 정도 조건부 승인인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처리가 돼서 이제 승인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이사와 감사가 YTN 유진 ENT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이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두 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주주 승인 조건을 보면 사회이사는 분명히 최대 주주인 유진 ENT와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올해 주총에서 새로 선임된 사회이사들은 유진그룹 회장인 유경선 회장의 어릴 적 절친 인사가 한 명이 들어왔고 또 한 명은 유진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법률 고문을 했던 인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유진 ENT와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적인 사회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피 신청 셀프 각하하는 이상인 부위원장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고한석 전 지부장님, 네. 당시 지부장으로 있을 때 이동관, 이상인 등을 고발 조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발 왜 예. 재척 사유와 관련 기피 신청은 네. 했고요. 네. 근데 그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이상인 부위원장인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김홍일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예. 그 YTN 최대 주주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YTN이 제대로 된 보도 내지는 정권의 그 길들여진 보도 행태가 어땠는지.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YTN에서 김건희는 성역이 돼버렸습니다. 그 김백 사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김건희 관련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그 모녀가 21억을 부당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YTN은 그런 보도를 해놓고서 사과했습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회부장은 민주당 동봉투 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기사를. 네, 이런 것이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또는 방송 장악을 진행했던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보도였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 들어가시고요. 박상현 지부장님 나오시죠.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한 것은 공영방송을 옥죄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것을 이번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앞서 여당 의원께서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KBS 현재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왜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명확히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흔들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수신료를 흔들어서 공영방송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만들어서 내부를 동요시켰고 그렇게 해서 이사들을 바꿨고 사장을 교체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하는 박민을 KBS에 내리꽂았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둔갑했던 파우치 박장범을 차기 사장으로 내리꽂았던 것 여기까지 다 이어졌던 것이 그 시작이 수신료 분리징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신료 통합징수로
원복이 된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 공영방송 탄압을 끊어내고 KBS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응답을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주 방송정책국장님 나오시고요. 반상권 대변인 함께 나오시죠. 지금 YTN에 대한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매년 4월 30일까지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까지 그 이행 실적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있어서 보통 확인을 4월 못해. 30일 날이면 한 달 전, 보름 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 검토 후에 다시 보강할 것을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월 3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어제까지는 확인하시죠. 네, 어제까지 반상권 대변인 나오시고요. 첫 번째 PPT 한번 띄워보시죠. 6월 28일 2024년 6월 28일 반상권 국장이 저희가 김홍일 위원장이 KBS 박문진 이사 선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날치기 처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6월 27일 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가방위 위원들이 방문한다는 얘기 전에 들었습니까? 예. 예, 전에 들었죠. 그래서 안내하러 나오셨죠? 예. 이 사진이 제가 갑질하는 사진입니까? 아니면 반상권 국장이 저를 안내하고 민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진이었습니까? 제가 민원실에서 안내하러 나갔을 때 사진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갑질했습니까? 이때 반상권 국장을 울렸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예, 그 김성환 지금 국장님 뒤에 김성환 국장이 있는데요. 당시의 과장인데 이때 어떤 역할 하러 오셨습니까? 마이크 주십시오. 네, 현재 혁신기획 담당관 김성환입니다. 당시 위원님 안내하러 안내동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못 들어갔습니까? 방통위에? 누가 제가 방통위에 못 들어가도록 지시했습니까? 당시에 제가 뭐 지시받은 사항은 없었고요. 이 자리를 회피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안내하러 왔다가 동시에 세 분의 직원들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사라지라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안내하지 말고. 그때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당시에 저는 어떤 지시 사항을 알겠습니다. 받은 건 국장님 누가 없었습니다. 지시했습니까? 들어오라고. 그런 지시는 아니고 저희들은 그럼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거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방문하고 면담하기로 한 일정을 국회의원을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청사 직원입니까? 아니면 김홍일 위원장이었습니까? 사무처장이었습니까? 저희는 안내하러 나갔던 거지. 뭐 근데 왜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문증을 끊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상당 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때 방통위 국장 과장들이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저한테 들려온 얘기는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을 안내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안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안내 안 하고.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면담 요청하고 그 전날 약속을 하고 당일날 갔습니다. 차량으로 들어갈 거냐 도보로 들어올 거냐 해서 도보로 가기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 갔고 안내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었고 방송통신 당시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왜 그걸 거짓말로 둔갑시키고 국회의원 하나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겁니까? 부역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에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